그날은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허구한 날 하는 야근이었지만 며칠 전 딸아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마중을 나가지 못한 아버지 상현의 마음은 더 무거웠죠.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날 야근을 하지 않고 딸아이 마중을 나갔다면, 보내지 못한 문자라도 마저 보냈다면 이 모든 게 조금은 달라졌을까? 아니 바빠 죽겠는데 고장나기를 붙들고 이게. 여보세요? 수진이니? 예? 아니 자꾸 전화하시니까 제가 오기는 왔는데 뭐 차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얼굴만 좀 확인해 주세요. 아 무슨 얼굴을 확인해요 지금? 아 놔요! 아이 내가 왜 모르는 사람 얼굴을 확인해요 내가? 따님이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딸아이 수진. 나 간다. 아구 누나 밥 안 먹고 가? 몰라. 어제만 해도 새침하게 등교 인사를 했던 딸이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요 앞에 그 목욕탕 그 중학생 여자애 하나 죽었잖아요. 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당했다나 봐. 끔찍한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남은 인생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건 당일 나쁜 친구들의 강압에 못 이겨 범행에 이용된 차를 운전했던 민기. 야 그냥 사고라고 했잖아. 너 씨발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지랄하네. 야, 네 말을 누가 믿어? 내가 네 끝까지 공범이야 우길 거다. 어? 한번 봐봐. 민기는 친구들의 협박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침묵과 고백의 저울 위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매일 경찰서에 나와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현.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는 담당 형사 억관의 담담한 조언을 듣고 이내 물었죠.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에요. 딸이 살아있을 때도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 죽어서까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아버지로서의 무력함. 그렇게 그날도 상현은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휴대전화로 사건과 범인의 정보가 담긴 한 통의 문자가 전송됩니다. 다음날 곧바로 상현은 문자에 적힌 주소를 찾았고 화분 밑에서 열쇠를 찾아 집 안으로 잠입했죠. 혹시 이곳에 사건의 단서가 있지 않을까? 상상조차 끔찍하지만 딸의 흔적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상현은 집안 곳곳을 뒤졌고 책상 밑에서 의문의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사건이 벌어진 날짜와 지하철역 중딩이라 적힌 CD가 있었죠. 상현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조심히 CD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려는데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 수진을 겁탈하고 살해한 첫 번째 범인 철용입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을 맞닥뜨린 상현. 알았다고. 지운다고. 그때 그의 눈에 그날 딸아이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오늘 내 생일 가입한 거 알지? 끔찍했던 그날의 기록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결국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삼키던 그는 버려진 딸의 목도리를 발견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죠. 씨발 깜짝이야. 아이씨 뭐야? 뭐냐고? 씨발 어떻게 들어왔어?
뭐야 이 씨발. 그렇게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 상현은 남아있는 분노를 애써 짓눌러보지만 다시금 그의 분노를 깨우는 사실 하나. 수진을 죽인 또 다른 범인은 아직 살아있다. 사건 직후 종적을 감춘 공범 조두식. 상현은 철용의 휴대폰을 이용해 두식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식이 있는 곳으로 향하죠. 한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억관은 흉측한 몰골로 살해당한 철용을 본 뒤 상현이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이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사건 용의자다. 복수하는 것 때문에 김철용이 죽인 거면은 나머지 애도 위험해. 억관은 더 이상의 살인을 막기 위해 빠르게 상현의 뒤를 쫓습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동영상 몇 개가 확인됐다는데 양태섭 그 일명 그 양본자라고 유명한 새끼야 그거. 폭행해, 음란물 유포, 전과만 5개고. 야, 양태수이 좀 어디 있어? 강릉. 양태섭은 두식과 철용이 소녀들을 겁탈하며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통시켜 이득을 취한 인간 쓰레기. 앞서 두식이 보낸 문자를 보고 억관보다 먼저 이곳을 찾은 상현은 수진이 겁탈당한 영상을 유통하고 수진이 또래의 가출 소녀들을 성매매에 이용한 쓰레기 양태섭을 살해하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찾아? 이래갖고 사람 어떻게 찾아요? 모르겠는데. 스키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급한 마음에 조두식의 얼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강릉으로 온 상현은 추운 날씨 속에서 힘 닿는 대로 발품을 팔아 이곳저곳 두식을 수소문했지만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듯 어디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저도 죽겠었어요. 알펜시아 리조트래. 지금 둘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봐봐요. 야 맞죠? 선배, 이 지금 이상현 씨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의 조언대로 조두식을 찾기 위해 스키장을 수색한 상현은 갑작스레 나타난 경찰을 보고 서둘러 도망칩니다. 그리고 한 버스에 올라타 몸을 숨기는데 다행히 경찰의 눈을 피해 출발한 버스. 그런데 그곳엔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씨.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두식이 있었습니다. 거친 말소리에 혹시 저 소년이 두식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한 상현. 하지만 두식의 얼굴을 모르는 그는 쉽게 단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름이 뭐야? 민기요. 김민기. 그렇게 바로 눈앞에서 두식을 알아보지 못한 상현은 때마침 온 익명의 문자를 보고 서둘러 버스에서 내립니다. 기사님! 기사님! 이대로 상현과 두식은 엇갈리는 걸까? 범죄의 어린 어디 있어 이 씨발. 족같은 인간들만 있는 거지.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게이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각색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현행소년법이 제대로 기능하는 건지 되레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요. 사인이 약물 과다로 인한 급성 심부전으로 나왔어. 소녀를 납치해 약을 먹이고 겁탈해 살해까지 저질렀지만 조두식이 받을 형량은 고작 내가 볼 땐 뭐 잘하면 장기 7년에 단기 2년이고. 6개월이면 나오겠네. 법이 그렇지. 제목처럼 지금의 법은 방황하는 칼날이 아닌지 모두가 납득할 수준의 정의란 무엇인지 과연 그런 게 있기나 한 건지
영화는 사실적으로 그려진 하나의 사건을 두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철용의 방에서 여자애들을 성폭행하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20개가 넘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가 죽었잖아요.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의 각기 다른 상황과 감정을 반영해 최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가 그만두면 내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 다들 금방 잊어버릴 거야.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날 야근을 하지 않고 마중을 나갔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남은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